9월 20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철도 도로 구축 등 남북협력 재개를 뼈대로 한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백두산에 함께 오를 예정입니다. 남북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시범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서해 5도 어민들은 반겼습니다.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하겠다는 민선 7기 경기도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스포츠와 사회문화 등 인적 교류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접경지역인 인천과 경기, 강원이 오늘 비무장지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발족합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 게임엔 탁구와 수영, 남북 단일팀 구성이 추진됩니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가 포장마차 무단 침입 혐의를 받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최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수원여객과 영남고속 노사가 결국 임금협상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수원 시내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목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보도된 주요 기사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인천일보로 문을 엽니다. 네, 먼저 사면 정치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역시 어제 있었던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주요 화두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철도 도로 구축 등 남북 협력 재개를 골자로 한 9.19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됐다는 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톱 기사부터 보시죠. 어제 평양 공동선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을 했는데요.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족 자주,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을 정식시킨다. 또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한다. 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올 연말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을 했죠. 서울 방문 이런 내용들을 뼈대로 하고 있다는 내용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내놓은 논평도 싣고 있는데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논평 이번에는 이 북한 핵 불능화와 실천적 단계에 돌입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는 실질적인 불가침을 제도화했다라고 평가했다라는 내용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야 3당 대표도 함께 이번 방북에 참여를 하고 있죠.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이 불발된 지 하루 만에 어제 성사됐다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그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는 내용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과 2면, 3면 종합면, 그리고 6면 경제면, 19면, 사회면까지 두루 도배가 되고 있는 인천의 반응들 싣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기로 하지요. 우선 인천판 1면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범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원을 평화 수역으로 조성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오도 어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조업구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반기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 분야에서도 남한의 수산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서로 교류하는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그런 전망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과 남포, 해주를 잇는 해상운송 사업도 추진이 되고 개성공단도 정상화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인천과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군요. 이어서 2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남과 북이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공조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인천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유치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내용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도 보시죠. 인천경제계도 일제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고 반기고 있다는 평가 같이 싣고 있고요. 또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라는 개성공단 인천 지역 입주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바람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전문도 함께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육면 경제면 보시겠습니다. 북한 공영단이 가을이 온다. 이 10월 공연을 남측에서 하기로 거의 확정이 돼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세종문화회관과 KBS 홀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명은 되고 있습니다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지어진 아트센터 인천도 이 북한 공연단의 10월 이 남한 공연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이 남북 서해 5도 어민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고요. 특히 인천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어하는 간절한 희망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경기판 1면과 3면, 종합면에 관련 기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판 1면 보시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의 사진이 크게 다뤄지고 있고요. 평양공동선언문 전문이 일면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면 보시겠습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이 민선 7기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으로 경기도를 조성한다. 이런 경기도 시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하면서 내놨던 5개 분야 32개의 정책을 내놨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로 유치하겠다는 내용, 또 경의선 일대의 경제산업 물류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 인식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아직 그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꾸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스포츠, 사회, 문화 등 인적 교류를 최우선 사업으로 펼치겠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계획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면 함께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역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서 빨리 입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경기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중소기업인들의 바람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7면 경제면과 17면 스포츠면에도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관련된 기사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인 인천과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3개 시도가 오늘 서울에서 비무장지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공식 발족한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3개 자치단체와 유관기관들이 협의회를 꾸려서 이 DMZ 평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17면 스포츠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 초순에 인도네시아에서 2018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막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탁구와 수영 2개 종목에 걸쳐서 남북 단일팀 출전이 이미 깊숙하게 논의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으로 들어갑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포장마차 무단 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3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양시의회에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8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면서 진실 규명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내용 함께 싣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제주도 여행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끝으로 같은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수원 여객과 용남 고속 노사가 결국 임금 협상 조정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총파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이 수원 시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노선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불편,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지면을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인천일보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둘러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각종 의혹입니다. 이른바 최대호 포장마차 사건이라고 명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거짓말인지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진실 그리고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 처음 이 사건의 단초가 됐던 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던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손영태 전공로 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대호 현 안양시장의 이른바 2014년 세월호 당시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접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안양의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안양시장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4월 19일 토요일 날 당시 안양시장이었던 최대호 시장이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포장마차에다가 사인을 하고 왔다라는 사진을 갖고 있다 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보자. 진실이냐. 그리고 안양시 직원의 딸이 세월호에 그 당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거기에 놀러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혹이 생겨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불과 사흘 뒤인 토요일 날 제주도에 최대호 당시 안양시장이 놀러 갔다고 한다.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직접 사인까지 했다고 한다. 그게 사진이 있다 해서 이제 보시게 되고 확인을 하시게 됐거든요. 네. 그럼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그 사진은 그 지인분께서 찍으셨던 사진인가요? 네,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셨군요. 사진을 보고는 네. 제가 직접 바로 2시간 만에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확인한 날짜는 그 세월호 참사로부터 언제쯤 이후인가요? 그 확인한 거는 올해니까요. 올해 이제 5월 18일 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접하게 된 거군요. 5월 달에. 네. 그런데요.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분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세요. 전공로 활동을 전임으로 맡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유독 그 안양시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랄까요? 무슨 인연이 있으신지요? 어떤 관계십니까? 네, 저는 원래 안양시 행정직 공무원이었고요. 근데 2009년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파면 당해서 2010년도에 안양시장을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해서 최대호 시장을 단일화시켜서 시장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장님께서요? 네, 그렇군요. 다시 얘기를 좀 그 세월호 포장마차 얘기로 돌아보죠.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1일이었죠. 손 원장님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가 제주도 성삼 해안가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포장마차 천장에 친필 서명을 남기고 왔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5월 21일이면 한 두세 차례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입니다.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을 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는 최대호 시장이 거기를 방문을 했었다라는 주인들의 의견을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인은 누가 했느냐. 근데 그 사인을 한 것은 최대호 시장과 같이 왔던 일행이 한 거고 최대호 시장은 옆면에다가 그 사인을 하고 갔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장마차에 이 사인은 두 군데가 있었던 거군요. 하나는 지인이 했고 하나는 최대호 시장이 직접 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셨다 이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당시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제 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양시장 후보였는데요. 이필훈 전 시장과 이제 서로 리턴 매치 경쟁이 벌어졌던 거죠. 후보 캠프에서는 즉각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을 했어요.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 캠프의 본부장을 맡고 있던 정기열 당시 경기도의 의장이었죠. 의혹에 대해 해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핵심은 일단 당시 최대호 시장의 그 국내선
비행 기록을 다 조회를 해봤더니 승선 기록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탄 사실이 없다라는 게 유력한 추정 근거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필적이 최대호 시장의 필적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그 기록을 행적 기록을 쭉 살펴봤더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사흘 뒤인 2014년 4월 19일 날 관내 주요 행사장에 쫓아다니느라고 제주도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반박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그 당시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항공 기록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구를 해서 띈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일정은 4월 19일서부터 20일까지인데 오후하고 오전 사이가 벼요. 그래서 그 오후하고 오전 사이에 갔다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정무비서가 그 당시 정무비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안 갖고 그 관련된 그 근거 자료들이 다 있다. 그래서 내가 수차례 만나기를 또 전화 통화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또 해명하지도 않아요. 아, 당시 정무비서가 그 당시 정무비서가 아예 뭐 그 소식을 끊어놓고 그래서 계속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의 그 사인을 봤을 때는 그거는 누가 대신해서 사인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누가 봐도 최대호 시장이 왔다 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가장 의아스러운 거 하나는 그 당시는 최대호 시장이 자기 친필 사인이라고 하면서 한문을 적어서 해명을 했어요. 아, 네. 저는 한문을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한 적이 없어요. 이후에 그날 이후에 한 달이 더 지나서 한문으로 벽면에다가 사인을 한 거를 발견하게 됐죠. 네. 본인이 미리 그것을 시인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여쭙죠. 6.13 지방선거 당시에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캠프 측이 이 세월호 당시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경쟁 상대였죠. 자유한국당 이필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들의 이 제주도 포장마차 무단 침입 의혹 사건이 굉장히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그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한 포장마차 주인이 고소를 했죠, 당사자들을.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요. 근데 법정에서 그 진실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호 시장이 진정 안 갔다 왔다 하면 가서 확인해 보라고 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 세 사람은 최대호 시장이 확인해 보라고 와서 내려왔다고 했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주인이 없는 천막을 몰래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최대호 시장이 저는 진정 거짓말로 말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최대호 시장이 썼던 사해 개형제라는 한문의 필적은 거의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 1월 달에 안양시 의회 의정 연설을 할 때 그 단어를 최대호 시장이 썼습니다. 네. 2014년 1월 달에. 그러면 2014년 4월 달에 거기 또 사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호 시장이 직접 해명을 해야죠. 일종의 자신이 이제 지은 조라고 보면 되겠군요.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군요. 예.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우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당시 제주도에 최대호 시장이 갔었고 포장마차에 방문해서 지인들과 어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대호 시장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서 보도되고 있는 인천일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최대호 시장 측에서도 반론과 해명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받아서 적극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최대호 현 안양시장의 측근들이 제주 성산포 해변가에 있는 포장마차에 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그 포장마차의 주인이 고소하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침입죄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전 말씀 물론 하셨습니다만 왜 이 최대호 시장의 측근들이 포장마차에 함부로 이렇게 들어갔을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 직전에 이필훈 후보 쪽에서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답니다. 아마 그거의 확인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간 사람들이 기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안양시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아, 기자가 동행을 했습니까? 네, 기자가 동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실대로 그대로 그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주인이 없으니까 없을 때 들어갔다는 거는 만약에 현장에서 그 한문으로 된 필적을 봤으면 또 훼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도 네. 갖게 되죠. 글쎄요, 상식적으로 본다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좋습니다. 또 기자를 대동해서 함께 동행 취재를 함으로써 그 명명백백하게 그 사인 서명이 기념 서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없다라면 그걸 또 밝히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라면 정정당당하게 정식으로 주인의 양해하에 당연히 입회하에 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고. 기다려서라도 주인을 만나서 그렇죠. 예, 주인의 허락하에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죠. 만약에 손영태 원장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바와 같이 최대호 현 안양시장이 당시 제주도 포장마차에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그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유추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때 그 놀러를 갔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본인한테는 뭐 좋지 않고 아마도 최대호 시장이 거기 갔을 때 그 동반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누구랑 같이 갔느냐들은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뭐 업자랑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인이라도 지인이 좀 좋지 않은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밝혀지면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최대호 시장은 애초부터 부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대호 현 안양시장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었고 또 의혹을 살 만한 일들도 일절 없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최대호 현 안양시장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반론 그리고 해명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저희 인천일보 TV를 통해서 해명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혹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손 원장님께서 최대호 현 시장과 좀 껄끄러운 관계거나 또는 특정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의 비호 내지는 어떤 사주하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현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에서 의혹을 폭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최대호 시장이 처음에 출마하면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딱 5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시장 재임 당시에 하수종말 처리장 측근 비리 문제가 터져가지고 안양시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후보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치 세력과 뭐 이렇게 결탁을 하거나 어느 정치 세력의 비호를 저는 하질 않습니다. 애초에 2007년도에는 그 당시 새누리당 시장을 제가 관건 선거로 안양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해서 당선 무효화시켜서 보궐선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호 현 안양시장과 그 가까운 측근들에게 하시고 싶은 혹시 말씀 있으시다라면 한 말씀 듣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든 4월 19일이라고 써있는 사인하고 그 다음에 사회경영자라고 써있는 한문의 그 필적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양심적으로 선언해 주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직접 출연하셔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른바 제주도 포장마차 의혹 사건의 진실 그리고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손영태 전공로 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상징 인천. 인천일보와 인천시 제향군인회가 호국보훈 인천 문예동영상 작품 공모전을 엽니다. 참전 보훈수기, 추모헌시, 동영상 UCC를 10월 18일까지 접수해 시상합니다. 문의전화 032-452-0194. 소중한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